고생했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 파트만 남았어. 이 부분이 이제 뭘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대부분 그리는 방법도 알았고 그걸 분석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킬러 문제, 최고 난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서툴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마음 편안하게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긴장 좀 풀고 한 5분, 10분만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시작을 합시다. 자, 이 파트 공부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천천히야, 천천히. 자, 첫 번째로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좀 천천히 먹으라는 거야. 그 킬러 문제나 어려운 문제 바로 안 풀렸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실망감이 들고요. 조바심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옆 친구들 팍팍팍 풀고 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좀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데 여러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뿐, 앞서 극한, 연속, 미분계수 등에서 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데 수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풀이들로 지금껏 해오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그 실망감이라든지 킬러 문제를 빨리 풀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리를 해서 잘 쌓아온 기준들을 한 번에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한 방에 촥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인 것 같아. 그게 기적적으로 떠올라가지고 맞추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상황을 딱 부러워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좀 마음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 한 번에 안 돼도 된다. 우리 팔로워에서는 쉬운 문제에서도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공부한 개념대로 똑같이 생각해 나가면, 특히 수투에서는 논리적으로 하나씩 추론해 나가면 그럼 가장 유리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라는 거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일부러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엔제 가서 많이 같이 연습해 나가겠지. 지금은 태도 잡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 천천히에 대한 얘기는 문제 풀 때 좀 천천히 풀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시작할 때 다시 해줄 이야기인데, 그 외에 몇 번까지는 몇 분 내에 끝내고 몇 번까지는 몇 분 내에 다 끝내고, 즉 뭐 킬러가 아닌 비킬러들은 몇 분 컷하고 그 다음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에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자라는 전략은 사실 현 수능에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이런 시간 배분이라든지 빨리 풀어가지고 뭔가를 남겨야지 뭐 이런 전략, 모의고사 시작할 때 다시 얘기한다고 했다. 그런 게 유의미하려면 킬러와 비킬러의 난도 차이가 커야 되는데, 그런 시험에서는 뭐 나머지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빨리 끝내고 어려운 거에 투자하자 뭐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의 수능은 그렇지 않다. 중킬러라는 용어가 왜 있게요? 킬러도 아닌 것이 꽤나 어렵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빨리 풀려고 하다가 그게 안 풀려버리면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험,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천천히 문제 푸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풀이해도 지금 현재의 수능 시험에서는 시간 결코 모자라지 않고, 지금 문제에서 천천히 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 옆 친구들 빨리빨리 푸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이걸 기억하세요. 느리기만 한 학생과 빠르기만 한 학생이 있잖아. 누가 상급이야? 느리기만 한 게 상급이야. 자, 물론 뭐가 최선이냐를
얘기한다면 빠르기까지 한 게 최선이겠지. 뭐가 최악이냐라고 말하면 느리기까지 한 게 최악이겠지. 근데 빠르기만 할 거면 차라리 느리기만 하세요. 이 얘기야. 그리고 이건 우리가 뭐 수학이라든지 공부를 진행해 나갈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균형 있게 어떤 문제점을 만났을 때 건강한 생각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단점이 있다고 쳐봐. 그랬을 때 그거가 나의 유일한 단점이야 라고 만들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 하나의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뛰어나. 다 제대로 내가 이 하나의 단점을 제외하고 모든 걸 극복했어. 자, 장점 하나를 갖는 것보다 단점이 하나가 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빠르기까지 까지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수투 지금 팔로우 맨 첫 시간에 했던 얘기 사실 다시 하는 거야. 그냥 빨라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느려도 되니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완벽히 내가 이래서 이래. 그래, 여기도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개념, 이 표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을 가면 된다. 느려도 좋으니까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빨라져서 그래서 베스트의 상태가 나오는 거다. 막 귀신같이 빠르면서도 모두 다 맞추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 옆에 있다. 그거 뻥이라고 했어요. 다 논리가 빨라진 거라고 했어요. 알겠지? 자, 오케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알겠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그럼 천천히 대체 어떻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풀으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천천히 풀이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있던 습관적인 것들 있다면 당연하게 뭘 하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전 시간에 같이 보았던 뭐 비율 관계 2대1 뭐 이럴 때는 접할 때가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당연스럽게 바로 시도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도 될 상황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야. 생각보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오류가 많이 생기고요. 그걸 논리적 추론 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그와 같은 직관적 추론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마지막으로 실험을 좀 해볼 거야. 몇 가지 퀴즈를 나랑 같이 풀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진짜 그렇게 참여를 해봐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빠르게 뭔가를 5번 얘기하라고 하고 뭘 질문을 할 테니까 빠르게 답을 해봐. 자, 첫 번째 문제 합니다. 내비라고 5번 말해봐. 내비. 왜 안 해? 자, 다시 시작. 내비. 3번 더. 내비. 콩쥐파츠에 나오는 새는 제비 아니고 참새. 근데 제비가 먼저 떠오르지. 첫 시간에 했던 얘기와 같습니다. 시스템 1이 먼저 작동하고 시스템 2가 창진쌤 제비라고 내가 생각하도록 하려고 했겠지? 그건 흥부와 놀부였던 것 같은데 아 참새구나 하고 알았잖아. 또 봐. 컨닝 5번 얘기해봐. 컨닝. 미국 초대 대통령은 링컨 아니고 조지 워싱턴. 되게 재밌지? 자, 이번에는 캠퍼스 해봅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를 생각해 보면서 캠퍼스 5번 해봐. 캠퍼스. 각도를 구하는 기구는? 그것도 컴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안 좋은 순간, 그렇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내비, 제비 하고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안 하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을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이 책을 쭉 공부해 왔던 것대로
모두 설명해 가며 하는. 느려도 좋으니까 그걸 유일한 단점으로 일단 만드세요.